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언제 어디서나 다칠 수 있고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또 장기간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을 맞닥뜨리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 가장 부담이 되는 게 바로 입원비죠. 자, 오늘 라이프 플랜 A 시간에는 입원비 부담을 덜 수 있는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원은 짧게 또 보장은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전문가 통해서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강의 시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도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화번호가 바뀌는 목요일이죠. 서울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지급 연락 주시면 되겠는데요. 문자가 편하겠다 하시는 분들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고요. 신속한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예,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찬 정보와 함께 궁금증, 답답함 한 방에 해결해드릴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소개합니다. 예, 입원하는 기간에 상관없이 보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는 맹충호 전문가께서 준비하고 계신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봄비가 참 이쁘게 내리고 있습니다. 봄비가 그치면 날씨가 좀 따뜻해질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날씨는 따뜻하지만 환절기에 병원에서 환자는 좀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옷을 어떤 걸 입어야 될지 고민스러워서 아마 건강관리 좀 잘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병원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입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입원비 하면 가성비가 안 좋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입원했을 때 입원비가 또 없으면 굉장히 섭섭하다는 꼭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가성비가 좋은 입원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오늘 같이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제가 추억으로 가는 여행의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공중전화 생각나시나요? 어떤 공중전화 써보셨어요? 저는요, 이거는 못 써봤던 것 같아요. 이 공중전화는 이렇게 돌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공중전화부터 저는 써봤었는데, 공중전화도 계속 시대에 따라서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동전을 넣었다라면 카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중전화가 많이 있는데, 공중전화가 없으면 굉장히 소통하는데 불편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중전화 박스에 이렇게 줄을 서서 내 순서가 오기를 기다렸던 시대도 분명히 과거에 있었는데 요즘에 공중전화는 어떨까요? 혹시 주변에 공중전화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의 공중전화는요, 딱히 큰 쓸모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중전화가 변하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 충전하는 걸로 변하기도 하고요. 도서관으로도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공중전화 부스를 재활용하고 있는 건데요. 그만큼 공중전화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했지만은 현대 시대에 와서는 핸드폰 사용이 많아지면서 공중전화가 조금 더 불필요한 이렇게 전략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입원비도 이런 경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입원비 중에서는요, 예전에는 굉장히 좋았지만 지금은 조금은 불편한 이런 입원비도 있는데요. 그런 입원비들이 왜 불편하게 느껴지냐면은 통계로 봤더니요, 일단 나이가 어린 9세 이하의 입원 일수를 보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10대, 20대, 30대를 넘어갈 때는요, 입원 일수가 별로 없어요. 40대가 넘어가고 50대가 넘어가면서부터 입원 일수가 점점점 상승을 하는데요. 오히려 9세 이하에 입원하고 병원비 사용하는 거는 50대보다도 오히려 더 많습니다. 자, 결국에는 내가 보험을 준비할 때 어렸을 때부터 준비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렸을 때 준비했을 때 보험의 혜택을 일단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장년기
65세가 되기 이전에 청년기 시절에는요, 보험 혜택을 별로 받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보험 혜택을 또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입원 일수는 계속 늘어나니까 보험료는 상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중에서도 지금은 조금 불편한 것들을 이제 빼버리고 현재 맞는 입원들을 좀 선택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앞에서 봤던 공중전화처럼요, 과거의 입원비를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있는 과거부터 온 입원비를 봤더니요, 이런 형태였어요. 자, 1일 이상 입원하는 입원비가 있고요. 가입 금액을 줍니다. 자, 3일 초과하는 입원비가 있고요. 이것도 역시 가입 금액을 주겠죠. 그리고 장기 간병비라고 그래서요. 31일 이상 입원했을 때 확정 금액을 주는 입원비도 있었습니다. 명칭은 입원비가 아니라 간병비라고 해서 명칭이 되어 있는데 증권에 보면 간병비라고 되어 있는 항목들 중에서 이런 항목들이 있을 거예요. 보험회사마다 조금씩 틀리지만은 평균적으로 보면요. 가입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100만 원의 기준에 61일 이상 입원하게 되면 100만 원 가입 금액 전액을 다 받게 되는 거고요. 30일 이상 입원하게 되면 60일 이하일 경우에는 가입 금액의 50% 받습니다. 그러니까 50만 원 정도를 받겠죠. 50만 원을 받기 위한 최소 조건은요, 결국에는 31일 이상 입원을 해야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요, 오랫동안 입원하는 선례가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간병비 준비하는 게 조금 더 좋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현재 와서는 31일 이상 입원하려면 어느 정도 아파야 될까요? 웬만큼 아파서는 아마 31일 동안 입원 안 시켜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입원비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현재 입원비는 앞에서 본 것처럼 첫날부터 입원비를 받는 거는 지금도 좋겠죠. 그래서 첫날부터 받는 1일 이상 받는 상해나 질병 입원비를 준비를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병원을 갈 때 요즘에는 동네 일반 병원을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종합병원을 가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대학병원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 상급 종합병원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병원을 내가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받는 금액을 조금 더 다르게 한번 해보는 거고요. 입원 일수는요, 3일만 지나면 받는 것으로 선택을 해보는 겁니다. 31일 동안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요. 3일 이상 입원하면 입원비를 받는 이런 항목들을 선택해보는 거죠. 예시를 제가 한번 써볼게요. 만약에 일반비를 갖다가 받는 경우에 일반 병원에서 3일 이상 입원했다. 그러면 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첫날부터 나오는 병원비를 3만 원씩을 준비했다라고 치면요. 9만 원을 받게 되겠죠. 3일이 지났으니까 합하면은 14만 원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종합병원에 입원하게 된다. 그러면 일반 병원과 종합병원을 두 개를 동시에 받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을 받게 되는 거고요. 첫날부터 받는 3만 원을 추가해서 19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이제 상급 종합병원에 우리가 입원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요. 상급 종합병원은 전체를 다 받게 되는 겁니다. 3일 이상 초과해서 병원에 입원하면 50만 원이 되겠고요. 3일이 됐으니까 첫날부터 받는 거는 또 여전히 9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합해서 59만 원을 받게 됩니다. 3일이 지났지만 59만 원을 받는 거죠. 31일이 아니고요. 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그러면 첫날부터 20만 원씩 받는 것을 여전히 받을 수 있고요. 두 가지를 전부 다 합한다면 119만 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입원비 어떤가요? 현재는 이런 입원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입원하는 것이 아니라 짧게 입원을 반복을 할 수 있는데요. 대신에 하나의 단점도 있어요. 뭐냐면요. 3일 이상 입원하는데 한 번만 지급을 합니다. 1년에 꼭 한 번씩만 지급하게 되는 건데요. 너무 반복적으로 지급하다 보면 이것도 역시 보험료가 너무 많이 상승을 하겠고요. 역선택이라는 것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제도적으로 1년에 한 번 꼭 병원에 가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시라고 이런 제도를 만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어떤 유형으로 준비하는지 제가 예시를 봤더니요. 일반 병원, 상급 병원, 상급 종합병원 이렇게 나눠 있지는 않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간병비라는 명분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명칭은 똑같습니다. 근데 31일 이상 입원하는 간병비는 아니고요. 3일 이상 입원하는 간병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간 1회를 지급하고요. 내가 입원비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 증권을 봤더니 수술비도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면 수술비 같은 항목도 조금 더 같이 준비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응급실 같은 경우는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응급실 갔을 때 받을 수 있는 응급실 비용도 같이 준비는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예시된 금액만으로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제가 보험료를 한번 살펴봤더니요. 앞에서 통계를 보니까 9세 이하가 일단 입원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9세까지 한번 봤더니요. 남자는 9,000원, 10,000원 정도이 안 되고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10,000원이 조금 넘습니다. 보험료를 보면 여자아이들이 더 입원을 많이 하나 봐요. 자, 30대부터 봤더니요. 30대 남성으로 봐도 10,000원대, 20,000원이 채 넘지는 않고요. 30대 여성으로 봐도 여성이 남성보다 입원비는 조금 더 비쌉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하지만은 25,000원을 넘지는 않습니다. 자, 보험료가 이렇게 조금 저렴할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20년 갱신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갱신이라는 것을 잘만 활용하면 내가 꼭 입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시기에 준비를 해본다면 오히려 비갱신보다 가성비 면에서는 조금 더 좋지 않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걸 50대에 만약에 준비한다고 하면 70세 정도에까지는 일단 비갱신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70세에서 90세까지 한 번만 갱신을 한다 해도 충분히 50대에서 90대까지 제일 보험료에 보험금을 많이 수령하는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기간에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험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가성비 우리가 따지는 건 뭐냐면요. 내가 낸 돈만큼 효과를 못 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20년 동안 40년 동안 내가 그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다면 가성비 좋은 입원비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 정보. 오늘 라이프 플랜A는 맹충호 전문가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되는 경우가 있죠. 짧게 입원을 하더라도 보장을 넉넉하게 가져갈 수 있는 팁을 오늘 드렸습니다.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신 분들 뿐만 아니라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풀어드리는 시간 함께합니다. 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인 보험플랜 119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이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보험 고민들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거고요.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는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니까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저희가 어떤 점을 좀 풀어드릴까요? 제가 보험 2개가 있는데, 예, 진단 작업이랑 수수비가 더 필요한지도 한번 궁금하고요. 예. 전체적으로 보장 분석 좀 받아본 다음에, 예, 시청자님? 예, 지금 전화 연결이 고르지 못했는데 잠시 뒤에 또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 시청자께서 저희 제작진께 먼저 전화를 주셔서 어떤 궁금증이 있는지를 말씀하셨는데 문의사항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첫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 도중에 좀 끊어졌는데 잠시 뒤에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비와 수술비 어느 게 더 필요한지 알고 싶다 하셨고 전체적인 보장 분석 알고 싶다 하셨습니다. 보험료가 오르기 전에 어떤 보장을 추가하면 좋을지도 궁금하다 하셨는데요. 저희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끊겼어요. 예, 그러셨어요. 제가 네, 어떤 네. 점을 궁금해 하셨는지 시청자분들께는 이미 전해드렸는데 네. 저희 제작진께 보내주신 증권 있잖아요. 네, 2건의 보험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거 확인 좀 하겠습니다. 네, 삼성생명의 종신보험 2003년도에 가입하셨고 교보생명에서 또 CI보험을 2005년도에 가입을 하셨던데 이거 맞으신가요? 네, 맞아요. 예, 좀 특이사항이 납입기간이 좀 남들에 비해서 많이 긴 편이신 것 같더라고요. 당시에 이렇게 납입기간을 37년, 23년 이렇게 설정하셨던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처음에는 그냥, 삼성 거 가입할 때는 잘 몰랐는데요. 예. 나중에 교부생명 거 이제 납입기간 짧게 하려고 하니까 금액이 너무 높더라고요. 아, 보장은 마음에 예, 드는데 예, 그래서 예. 또 납입기간을 늘리니까 내려가서 그러니까 보장은 그래서 마음에 드는데 기대했어요. 보험료가 예. 비싸서 이런 결정을 예. 내리셨다는 거죠? 예. 저희 최영선 전문가 지금 바로 연결해 드릴 테니까 얘기 좀 나눠보십시오.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최영선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보니까 보장을 오래전에 지금 2003년도, 2005년도 이렇게, 뭐 10년 이상 되신 보장이기 때문에 보장의 내용을 일단 질문 내용보다는 한번 살펴봐 드리고 차후에 이제 본인이 궁금하셨던 내용을 답변을 드리는 형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처음 가입하신 보험이 2003년도에 삼성생명의 종신보험 가입하셨어요. 내용 알고 계시나요? 그냥 사망보장에 진단금 조금 들어가 있는 걸로 예, 알고 아유, 있어요. 맞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우리 사망보장이 지금 현재 1억이고요. 그 다음에 종신토록 입원하시게 되면 이제 2만원씩 보장받을 수 있고요. 이게 원래 생명보험에는 뇌졸중 특약을 보장해주는 게 2000년 초반부터 없어졌습니다. 근데 워낙 오래전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2003년도에 가입하신 지금 종신보험에는 뇌졸중 담보가 보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이랑 급성심근경색에 대해서 각각 1,500만 원씩 보장받으실 수 있고요. 암 진단 자금이 지금 2천만 원 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종신 입원 특약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진단 자금은 이제 80세까지 이렇게 이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예, 지금까지는 좀 이해가 되시죠? 네, 네, 그러시고 교보생명의 베스트 플랜 CI 보험을 드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기존의 종신보험에 진단자금이 너무 적다고 생각이 돼서 2년 뒤쯤에 고액으로 진단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CI보험을 추가적으로 가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보험료 납입기간이 23년 납으로 얘도 엄청 보장 기간을 길게 해놓으셨는데 보험료 납입기간을 길게 해놓으셨는데요. 일단 진단자금 CI 진단자금은 5,600만 원까지 보장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뭐 제상해인 경우 7천만 원까지. 자, 2003년도와 2005년도 이렇게 2년 차이를 비롯했는데도요. 2년밖에 차이가 없는데도 지금 현재 CI에 특약으로 들어있는 거는 암, 뇌출혈로 바뀌어 있습니다. 뇌졸중이 빠져 있죠.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각각에 대해서 1,000만 원 이렇게 보장받고요. 자, 종신토록 입원하시는 입원 특약에 대해서는 5만 원 보장받을 수 있게 이렇게 들어져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제가 본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중대한 진단자금에 대한 진단자금은 5,600만 원 준비를 해놓으셨고 일반적으로 암이다, 뇌졸중이다, 뭐 뇌출혈이다, 급성 심근경색이다 이런 진단자금에 대한 거는 다 특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80세까지밖에 진단자금을 준비를 못하셨다는 단점이 조금 보여지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런 건. 근데 제가 예, 잘은 모르는데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시죠? 근데 보니까 CI라는 금액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네. 이게 범위가 넓은 건가요? 예, 일단은 CI 보험이 사실은 중대한 진단에 대한 진단 자금을 드리는 거고 어떠한 질병이 발병되더라도 한 번의 진단 자금밖에 지급을 안 하게 돼 있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본인의 질문 내용의 첫 번째가 진단비, 수술비가 부족한 것 같은데 어느 것을 더 먼저 준비하셔야 될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우선적으로 일단 진단비 쪽으로는 준비가 잘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단 하나 조금 안타까운 거는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단자금을 다 특약으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진단자금이 100세까지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라 80세까지밖에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게 조금 안타까움으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두 개의 보험을 다 유지를 하시는 게 보험료적인 부분으로 지금 조금 한 26만 원 정도 내고 있으신데요. 어떠신가요? 보험료는?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아요. 아, 그러세요. 예. 네. 이제 크게 부담스럽지 않으시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두 개를 다 오랫동안 잘 유지하신 거라 잘 유지를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진단자금을 추가적으로 조금 더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혹시나 삼성생명의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사망하시는 경우에 대한 사망보험금이 한 1억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 특약이 구성이 잘 돼 있습니다. 뇌졸중이 일단 보장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약을 건들지 않는 선으로 주계약을 일정 부분 조정을 하시게 되면 보험료를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부담스럽지 않다면 그냥 보험료를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추가를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두 개를 다 두 가지 보장을 다 생명보험사에 보장을 준비하셨고 제일 저희가 요새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실비가 지금 보장이 준비가 안 돼 있으세요. 그래서 실비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부족한 진단자금을 100세까지 좀 늘려드려야 될 것 같고 이래서 삼성생명의 사망보장을 진단자금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조금 조정하셔서 보험료를 좀 조정하셔가지고요. 예, 진단자금을 추가적으로 손해보험사의 저해지 환급형 통합보험으로 좀 준비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거기 그러면 실손 의료비? 네, 실손 의료비 들어가는 건가요? 예, 그렇죠. 실손 의료비를 좀 구성을 해서 넣으셔야 될 것 같고요. 진단 자금이 다 80세까지밖에 안 돼 있어서 100세까지 넣는다면 지금 현재 암은 한 2천만 원 정도 100세까지 준비할 수 있고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요걸 또 각각에 대해서 2천만 원씩 100세까지 준비하실 수 있고요. 실비뿐만이 아니라 또 배상책임보험이나 성인병으로 인해서 수술받는 경우에 대해서 수술비도 좀 부족하다고 느끼셨기 때문에 100세까지로 한 80에서 300만 원까지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험료가 한 10만 원 선에서 준비가 가능하실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부족한 진단자금과 100세까지 연장하는 두 가지 효과를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나이에서 실비보험을 더 이상 놓치면 사실은 차후로는 가입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실비보험을 한 번 더 점검하고 가는 이런 어떤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예, 시청자님 또 궁금하신 네. 점 있으세요? 아니 일단은 보장이 조금 더 늘어나는 것도 괜찮은 거고 보험료가 부담스럽지 않은데 예. 제가 원하는 거를 할 수 있다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진단비 가입을 잘 하셨는데 보장 기간이 좀 아쉽다고 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실손보험이 없으셔서 더 늦기 전에 가입하기를 권장을 하신 거고 최종 판단은 시청자께서 하시는 거겠죠? 네. 예, 궁금한 것도 생기시면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봐드릴게요. 네. 예, 저희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만나봤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볼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7978님께서 주셨는데요. 내용 함께 읽어보시죠. 고혈압이 있습니다. 유병자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싶은데요. 개정이 되는 4월까지 기다리는 게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하세요. 죄송합니다. 다른 문자가 나와 있네요. 저거부터 살펴볼까요? 생애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이상소견이 발견돼서 추가 검진을 했는데 이런 경우도 실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추가 검진 결과는 아직 안 나오신 것도 같은데 이번 문자 저희 최영선 전문가께 들어볼게요. 네. 자, 새해 건강검진은 저희가 보통 통상적으로 실비로 보장을 못 받는 거죠. 하지만 그 검사를 했더니 이상소견이 보여진다. 이거는 일종의 의료행위입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충분하게 실비로 보장, 마음 편안하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
예. 갑자기 질문할 게 또 생겼는데요. 최현희 네. 전문가님. 이상 소견이 발견돼서 새롭게 검사를 하기를 권유를 받은 거예요. 근데 아직 네. 실비보험이 없어요. 이런 네. 분들은 새로 가입할 수 있습니까? 아,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이상 소견이 어떤 이상 소견이냐에 따라 가지고 보험회사에서 심사를 해서 예. 심사의 기준이 어떻게 바뀌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생애 건강검진을 앞당겨 놓고 있으시다 이러신 분들은 사실 보험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네, 네. 예, 혹시나 어떤 위험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것을 좀 부족하다 생각하시면 미리 준비를 좀 해놓으시면 좋긴 하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문자 또 하나 살펴볼게요. 앞서 제가 질문해 드렸던 그 내용 지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충호 전문가께 질문을 드릴 거고요. 내용 함께 보시죠. 고혈압이 있습니다. 유병자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싶은데 개정되는 4월까지 기다리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적으셨고 4월 보험 개정 전에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하세요. 맹충호 전문가님. 아무래도 지금 이제 질문 주신 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병력이 이제 과거에 있다 보니까 내가 실손보험을 가입하기가 좀 까다로웠었던 것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는데요. 뭐 유병자 보험은 이제 손쉽게 가입할 수 있다 이런 또 이야기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제 개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 수는 있겠지만은 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가능하다라고 하면 개정된 이유보다는 지금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병력이 있으신 분 같은 경우는 개정안을 보면 이제 조건이 조금 바뀝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본인 부담금이 뭐 10%, 20%, 근데 대부분 아직까지는 10%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이제 10%만 이제 지출을 하면 됐었는데 개정안을 보면은 본인 부담금이 30%로 늘어나요. 그리고 최저 입원했을 때 그 자기 부담금이 10만 원입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소액으로 병원에 입원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만약에 100만 원 정도 병원비가 나왔다라고 쳐도 30만 원을 공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제 금액이 좀 더 많아지는 거죠. 근데 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요. 현재 이제 특약으로 나와 있는 뭐 도수 치료를 받는다든가 MRA라든가 아니면 비급여 주사라든가 이런 항목이 지금 이제 특약으로 이제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런 항목을 아예 가입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혜택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가능하다라면 지금 확인하시고서는 가능하실 때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예, 4월 보험이 개정되기 이전에 보험을 가입해야 되나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구체적으로 또 문의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번에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돼 있고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어요? 갱신보험료가 많이 오른다는 소식을 주변에서 들었고, 네. 그리고 또 실손의료비가 제가 가입이 안 되어서 예. 지금 보험료 정도로 좀 어떻게 가입이 가능할까 싶어서요. 아, 그러세요? 시청자님, 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네, 59세예요. 59세 되셨고, 저희 제작진께 보내주신 증권을 봤더니 2016년도에 두 건의 보험을 가입하셨더라고요. 네, 이때는 왜 실손보험을 같이 가입을 안 하셨어요? 그냥 뭐 그렇게 필요치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보험 가입이 막힌 게 아니라 필요성을 몰랐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네, 그렇죠. 시청자님 어디 혹시 아프신 데 있으신가요? 몸은 안 아파요. 아, 그러세요. 약 드시는 것도 없고요. 네, 네, 없어요. 예, 저희 맹충호 전문가께 조언을 들어볼 텐데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올해 59세 되신 여성분께서 연락을 주셨는데요. 갱신형은 보험료가 많이 오른다고 주변에서 들었는데 괜찮을지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실손 의료비도 필요하다 말씀 주셨고요. 꼭 필요한 보장만 가져가고 싶은데 지금 보험료 수준이 적당하다라는 의견도 추가하셨죠. 전문가님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보내주신 그 증권을 제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네, 2016년도 비슷한 시기에 생명보험에 보험 네. 하나, 그리고 이제 손해보험에 보험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그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네, 네. 네네. 근데 보면은 그 두 가지가 성격이 조금 비슷해요. 나눠서 하신 거는 일단은 잘 하신 건데, 네. 생명보험도 준비하고 손해보험도 준비를 잘 하셨는데, 비슷한 것을 같이 했는데,
둘 다 중요한, 주로 보장을 해주는 거는 일단 암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암보험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이제 저 스스로 그냥 한번 해봤거든요. 예, 근데 이게 보험을 가입할 때 무슨 계기가 있으셨어요? 형제 중에 한 명이 암이 좀 있어서 좀 암보험을 좀 들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당시. 그리고 이제 동부생명에 네. 보면은 그 제목에 보면 암, 치매, 종신보험이라고 이제 적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암도 보장해주고 치매도 보장해주고 종신도 보장을 해줘요. 네. 네, 기억나세요? 그때 혹시 들으셨어요? 설명을? 듣기는 들었는데 이제 보장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세 가지를 다 보장을 해준다고 들으셨어요? 아니면 이 중에 한 가지를 해준다고 세 들으셨어요? 가지를 다. 세 가지를 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억에는 세 가지를 다 내가 보장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중요한 거는. 그렇죠, 예. 현재 내 기억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증권 내용을 보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해준다고 되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암하고 치매하고 종신이라는 개념은 일단 사망 보장인데요. 네. 금액으로 보면 2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2천만 원 중에서 암이 먼저 오면 암보험금으로 2천만 원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거고, 암이 안 오고 치매가 먼저 오면 치매로 2천만 원을 받았는데, 다행스럽게 암과 치매가 모두 안 오고 그냥 사망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10%를 더 드려요. 그래서 2,2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이런 보험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암하고 치매가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와서 내가 2천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나중에 사망보험금으로 200만 원을 받는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보험의 형태로는. 그러니까 지금의 기억하고는 조금 틀리시죠? 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암의 역할도 하지만은 다른 역할도 해요. 그래서 보험의 형태로 보면은, 좋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조금 이제 불편한 진실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암으로 받고 났더니 나머지를 못 받아요. 예를 들어서 암 받고 났더니 치매도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치매는 못 받아요. 이게 약간 불편한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해놨다라면 내가 암으로도 받고 치매로도 받을 수 있는데 이거는 그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동부화재도 암에 대한 걱정 때문에 같이 이제 암보험을 준비하셨어요. 네. 근데 동부화재 암보험은 10년 갱신으로 하셨더라고요. 예, 10년 갱신으로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뭐 건강한데 이거 안 필요할까 그런 생각을 들면서도 네. 좀 싸서 들었죠. 그쵸.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많이 싸죠. 네. 예. 오히려 지금 동부생명에 있는 보험 같은 경우에는 암진단 자금이 2천만 원인데 오히려 지금 동부화재는 보험료는 반밖에 안 내는데 암진단 자금은 3천만 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네. 근데 보험료를 내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갱신에 조금 올라가는 게 걱정된다라고 생각을 하신 건데, 왜냐하면 10년 갱신 시점으로 보면요. 네. 지금 59세라고 하셨나요? 59세. 네, 그러면은 57세 처음에 이 보험을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네. 10년이 지나면 67세예요. 네. 예, 그리고 또 10년이 지나면 77세가 되죠. 네. 이때쯤에 보험이 그냥 내는 돈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계속 내고 싶으세요? 끝나고 싶죠. 끝내고 싶으시죠? 근데 네.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내셔야 돼요. 87세가 되셔도 여전히 돈을 내셔야 되고요. 97세가 되셔도 여전히 내셔야 돼요. 100세가 되실 때까지는. 그러니까 어떠세요? 내가 내는 게 조금 더 너무 길지 않아요? 부담되죠. 예, 긴 거만큼 조금 더 싼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내가 뭐 한 번, 두 번 갱신할 때까지 내가 그냥 보장받지?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경제적 활동이 이제 멈추실 거라는 거죠. 조금 있으면. 근데 그때도 여전히 내가 갱신돼서 올라가는 건 둘째 칠게요. 그런 거는 둘째 치더라도 기간이 몇 년, 43년 정도 내시는 거예요. 보험 기간으로 보면. 내는 기간만. 그러니까 부담스럽지 않아요? 내는 기간으로 해야 보면요. 되나 이거. 아유.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험료를 오르는 것보다도 내가 언제까지 낼 것인가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그런 나이대세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조금 점검을 좀 더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실비도 없으시잖아요. 네. 예. 근데 건강은 괜찮으세요? 건강은 아직은 좋아요. 네. 그러면 일단은 가능성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내가 보험을 네. 선택할 수 있는 일단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건강해서 지금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으신 분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내가 갱신이 안 좋다라는 거 알고 돈을 40년 넘게 내야 된다는 거 아는데도 그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안 좋다고 해도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건강하시니까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것으로 아직까지는 변경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그거는 굉장히 좋으신 거고요. 변경을 하신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두 가지 전부 다 한번 다시 변경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생각에는 암 치매 보험료만 좀 부담이 안 되면은 조금 했으면 해요. 저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종신보험의 역할은 사망이잖아요. 네. 사망인데 사망 보험금이 예를 들어서 좀 많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저는 좀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2천만 원을 암으로 받은 만약에 암 진단금으로 수령을 하고 나면 어차피 종신적 역할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신적 역할을 하는 것을 조금 빼버리고 보장 위주로 한번 지금은 선택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그래서 암 진단비라든가 그리고 뭐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이런 진단비는 아예 없으세요. 네. 예, 그러면은 만약에 뭐 주변에서 이제 암에 대한 그 병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그렇게 하지만은 나이가 들면서 혈관 질환에 대한 그 병력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발병률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하실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조금은. 그래서 위험을 좀 분산시켰으면 좋겠어요. 암에다만 집중하지 마시고 암도 뭐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준비하셨다라면 뇌졸중이나 급성심근경색도 한 2천만 원 정도 준비를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보험료가 많이 걱정되시면 오히려 수술비를 많이 준비하셔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조금 왜냐하면 수술비는 반복해서 받거든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수술을 만약에 해야 된다. 진단을 받으면 치료를 분명히 하실 거예요. 치료를 포기 안 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 수술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수술비를 조금 더 많이 준비를 하시면 보험료는 저렴하면서 내가 원하는 보장을 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암 같은 경우 제가 하나 방법을 알려드리면 요즘에 암보험은 좀 특이한 게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부위를 조금 선택할 수 있는 암보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암보험을 가입하는데 10,000원이라고 가정할게요. 만약에 1,000만 원을 내가 가입하는데 10,000원이라고 보면은 10,000원을 무조건 내야 되잖아요. 돈을. 네. 그런데 시청자님 만약에 위, 간, 폐, 뭐 여성 생식기, 고해감이라고 하는 내암 이런 것들 중에서 나는 어떤 게 조금 더 위험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위쪽으로. 위요. 그러면 위쪽. 위. 그러면 위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보험료가 한 2,0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다 선택돼서 10,000원이었다라면 한 가지 정도만 집중적으로 선택하니까 그 선택하는 보험료만 내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2,000원인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전체를 다 선택하는 것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를 선택하는 것을 만약에 2천만 원 준비해서 2만 원을 냈다라면 위가 나는 더 걱정스럽다. 가족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위만 선택을 해서 22,000원을 내면 위에 대해서는 3천만 원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암보험도 한번 선택을 해보시면 조금 더 저렴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 여러 가지 지금은 보험의 형태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맹목적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나눠서 한번 보시면은 분명히 같은 금액에도 실손 의료비를 포함해서 내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내가 든든한 그런 보험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번 좀 해보고 싶네요. 네. 예, 시청자님, 가입하고 계신 보험 두 건 모두 좀 안타까워서 지금 저희가 좀 길게 상담을 도와드렸는데요. 네. 저희가 사실 가입하고 계신 보험을 다 정리해라 이런 의견을 많이 드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새롭게 가입을 하는 게 시청자님께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방송 들으셨지만 지금 상담한 그 담당 상당하신 분 좀
전화를 좀 한번 이따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해드릴게요.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로 시청자님 궁금증을 더 풀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락 주셔서 감사하고요. 상담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네. 예, 감사합니다. 예. 두 번째 시청자 만나봤습니다. 저희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 보험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고요. 이번에 또 문자 풀어볼까요? 휴대전화 뒷번호 2328님께서 주셨습니다. 내용 함께 보시죠. 저는 올해 28살입니다. 가족력이 있어서 암보험에 가입하고 싶은데 고정 수입이 없어서 보험료가 부담스럽습니다. 갱신형으로 가입하려는데 조언해 주십시오. 아직 뚜렷한 직장이 없는 분일 수도 있고요. 고정 수입이 없어서 좀 불안하다 하시는데 저희가 팁을 드리고 싶어요. 최영선 전문가님. 네. 지금 현재 갱신형으로 하셔야 되냐, 비갱신형으로 하셔야 되냐, 이제 이런 어떤 제안을 받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보험은 사실 본인이 보험료를 내고 계시다가 어떠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 그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도움을 받으셔야지만 절제적소에 잘 들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신 거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상황에는 갱신형, 비갱신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험을 준비하는 게 우선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갱신형으로라도 준비를 해놓으시고요. 차후에 경제적인 여건이나 변화가 생기시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험이 아예 아무것도 없다, 그러신데 암보험만 꼭 집어서 드시려고 하신다, 이거는 또 좀 아닐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한 가지 보험을 드시더라도 좀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서 뭐 우선순위의 보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암보험도 중요하지만 아직 나이가 어리신 분이시기 때문에 뭐 실비보험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그런 상황적인 그런 어떤 보험의 필요성이 이렇게 절대적으로 있는 나이시기 때문에 좀 전문가랑 상담을 해보시고 갱신형, 비갱신형, 그 필요하신 보장에 대해서 뭐 실비, 암보험 뭐 이렇게 좀 구성을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는 걸 먼저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네요. 예,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문자 보내주셔서 아마 TV를 통해서 확인을 하셨을 텐데 전화 한 통 주십시오. 맹추구 전문가께 또 문자 하나 여쭤볼게요. 7796님께서 주셨거든요. 세 건의 종신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다 다른 회사 상품이고요. 수익이 안 나서 두 개는 연금으로 쓰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셨습니다. 전문가님. 네. 예. 일단 뭐 수익 이야기를 해보는 거 보니까 문자상으로 보면 그 변액이 아닐까 싶은 그냥 예측을 한번 해보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모르는 거니까 제가 공시이율과 변액하고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공시이율을 가지고서 내가 수익이 안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공시이율 같은 경우는 채권을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 수익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수익적 개념은 아닙니다. 나중에 내가 보장을 받는다고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현재 질문하신 분의 증권에 변액이라는 글자가 없으면 그거는 수익을 내는 그런 종신보험은 아니세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변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그냥 바꿀 수 있다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선택을 만약에 다시 고민하고 있다라면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세 개 다 종신보험으로 선택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종신보험을 종신보험 중에서도 체증형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억을 선택을 했는데 1억에 20%씩 체증이 되는 거예요. 5% 체증이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 1억이 2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의 보장의 증권을 가지고서는 두 개를 내가 가입한 것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그냥 연금은 연금으로서의 역할을 좀 나눠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종신을 선택하든 연금을 선택하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누실 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는 추가 납입을 하셨어야 될 거라고 보여요. 추가 납입을 해야지 분명히 수익은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세 번째 시청자 연결이 돼 있다고 해서 바로 좀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지금 보험료가 한 6만 원쯤 내고 있어요. 예. 예, 근데 보험료는 참 마음에는 들어요. 예. 예, 이 정도 내는 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보험이 제가 정말 필요할 때 보장이 좀 너무 약하거나 그런 건 또 아닌지. 예. 예,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아, 그러세요? 시청자님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8이요. 28이시고요. 네. 보험이 3건이 있으신데 지금 한 달에 내는 보험료가 6만 원대시더라고요. 예, 네, 예. 정말 저렴하게 가입을 하신 것 같은데 20대 후반의 여성분께서 가져가야 되는 보장들이 잘 갖춰져 있는지 좀 봐드릴게요. 저희 네. 전문가 바로 연결해드릴 테니까 얘기 좀 나눠보십시오. 네. 예, 최영수 전문가님. 아유, 안녕하세요. 최영선입니다. 시청자님. 네.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이른 나이에 여튼 보험은 준비를 좀 하셨네요. 그쵸? 저렴한 보험료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 준비를 하셨습니다. 근데 질문 내용처럼 저렴한 보험료이기 때문에 사실 보장이 잘 준비되어 있진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지금 현재 보장 준비되어 있는 내용을 좀 한번 보면은요. 뭐 삼성화재 상해보험 행복 파트너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제목상으로도 느껴지는 것처럼 뭐 상해 쪽으로 다 보장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안타깝게도 20년 내고 20년만 보장받는 겁니다. 그러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본인이 필요한 연령까지 보장이 좀 제한적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동양생명 다이렉트 암보험 들어놓으셨습니다. 요거는 이제 20년 내고 80세까지 보장받는 건데 일반 암 같은 경우 지금 현재 한 3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잘 준비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동부화재 프로미라이프 내생애 든든 종합보험. 요거는 실비만 똑 떼서 가입을 하셨어요. 근데 물론 이제 요것도 전기납으로 15년 내시고 15년 뒤에 갱신하는 형태로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3건을 필요한 상해, 암, 뭐 실비 이렇게 구성적으로는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놓치신 게 뭐냐면 이제 갱신형이시고 너무 보험 기간이 짧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동양생명 다이렉트 암보험 같은 경우는 일단은 20년 내시고 80세까지 보장받는 거라 일단 준비를 잘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삼성화재 상해보험이랑 그다음에 동부화재 그 실비보험 같은 경우는 두 개를 묶어서 한 증권으로 통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게 하시게 되면 동양생명 다이렉트 암보험 지금 현재 27,000원씩 내시는 건 그대로 유지를 하시고요. 그 15,000원이랑 29,000원씩 내는 거는 한 증권으로 묶어서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손해보험사에 저해지 이렇게 통합보험으로 좀 묶으시면요. 그걸 한 증권으로 다 통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장을 준비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늘어나냐 하면 한번 제가 지금 보장되는 부분을 열거를 한번 해봐드리면요. 암보험 같은 경우는 4천만 원까지 준비하실 수 있고요. 뇌졸중이나 급성 심근경색 이런 진단자금을 최대 100세까지 3천만 원까지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15년 갱신형으로 돼 있는 거를 1년 갱신형으로 바꾸긴 하지만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실비 보장을 좀 준비하실 수 있고요. 거기다가 성인병으로 인해서 수술하시게 되면 80에서 한 300만 원까지 보장받으시고 그 다음에 배상 책임보험도 넣을 수가 있고요.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하시는 경우에 대해서 일당도 당일 입원비로 한 2만 원씩 이렇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0년까지 보장받는 거를요. 100세까지로 진단자금을 길게 가입을 하실 수 있고요. 입원비뿐만이 아니라 실비, 수술비도 전부 다 100세까지 늘리는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 15,000원, 19,000원 줄인 4만원 보험료 정도 줄였는데 한 5만원 정도 줄였잖아요. 근데 늘어나는 보험료는 한 5만원 정도만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매월 내는 보험료가 한 7만원 정도 내셨었는데 한 12만 9천원, 한 8만원 정도 이렇게 늘어나는 형태로 가져가시게 되면 진단자금도 100세까지, 뭐 수술비, 입원비, 실비뿐만 아니라 모든 배상책임보험까지 다 100세까지 가져갈 수 있는 비갱신형으로 이렇게 좀 연장을 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지 좀 생각을 해보시고 고민을 좀 한번 해보실 수 있는 연령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이 금액 안에 이제 실손보험도 다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실비도 상해보험도 다 구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진단자금 수술비까지. 거기에 입원비까지. 예. 입원비도요? 네, 입원비까지. 예. 그렇게 해서 구성을 좀 넓게, 폭넓게 여러 가지를 좀 보장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한 증권으로 좀 묶는 형태로 가져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민을 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예, 시청자님, 저희 보험 플랜 119 이제 맞춰야 될 시간 돼서 상담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요,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로도 상담 받으실 수 있거든요.
아, 네네. 예, 오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저 이렇게 해서 전화까지 또 받아봤습니다. 보험 플랜 119 이제 마칠 거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여기 계신 두 분의 훌륭한 전문가와 함께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남기실 수도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예,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는 내일 이 시간에 11시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